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가덕도에 저희가 그 기본 설계를 제안할 때 108개월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국토부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아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은 무려 4차례나 경쟁 입찰이 무산되었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하겠다고 했고, 현대건설은 전문가 250명이 투입되어서 약 600억의 돈을 들여서 세부적인 검토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손실, 엄청난 시간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한 지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은 전 처음 봤습니다. 사업자가 위험해서 못하겠다, 문제가 많아서 못하겠다,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여기도 네, 다 매립되는 곳입니다. 네, 앞바다 다 매립되고, 요 앞쪽으로 이 산을 다 깎고, 요 반대쪽에 이 저 산과 저기 국수복이거든요. 이 연대봉 이 사이의 계곡 부분을 반대편 세바지항인데 여기를 매립을 해서 활주로를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바다 위 공항, 가덕도 신공항.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연약 지반에 시멘트를 주입하여 지반 자체를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히는 DCM 공법이 사용됩니다. 또한 육상에서는 산 정상부부터 발파 작업이 시작됩니다. 매립 공사는 발파를 통해 생산된 토석을 쌓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선 발파가 완료된 여객터미널 부지에서는 건물 기초 공사 및 골조 공사가 진행됩니다. 남북권 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가덕도 신공항. 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낸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보고서입니다. 외부 유출을 조심하라는 표시가 선명합니다. 근처 진해 군 비행장과 항공기 안전운항 공역이 겹치고 김해공항과는 관제 업무가 겹친다며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만큼 활주로가 내려앉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등치마가 일어난다. 바닥이 그냥 층이 모래벌도 아니고 뻘층이래요. 그래서 두부와 어떤 언론에서는 두부와 같은 성질을 가진, 두부가 이렇게 하면 쑥 꺼지잖아요. 그 정도로 그 연약한 초연약 지방 위에다가 위로 수심이 연약 지방이 이래 있으면 여기 뻘층이에요. 뻘층이 60m 있으면 그 위로 바다 물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수심이 25m, 그 위로 활주로 높이를 31.5m, 총 116.5m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바닥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뻘과 같은 모래도 아닌 뻘층을 여기 매립했을 때는 계속 이 바닥이 내려앉는다는 게 108개월로 연장해야 된다 요청을 했어요, 국토부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처음 공고한 게 84개월이기 때문에 108개월 연장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위험성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로서 포기를 했던 거죠. 사업성 논란이 불거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항이 들어설 이 지역은 상경이 같은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이 많은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가덕도 대항항에서 배를 타고 5분 남짓 달려 도착한 가덕도 남쪽 해안의 절벽. 절벽 위에서 잠시 내려다보자 곧 수면에 하얀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화면에 포착된 것만 세봐도 10마리가 넘습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한국의 토종 돌고래, 상경입니다. 이맘때면 가덕도 연안에서는 먹이인 숭어떼를 쫓아온 상경이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선 이곳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바다에서 이틀 동안 모두 127차례 상경이가 확인됐습니다. 국수봉입니다. 직접 올라봤습니다. 1시간 남짓 산을 타자 나타난 동백나무 숲. 제법 큰 동백나무 2,500그루가 넓은 면적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동백나무 군락지는 많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보존된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시설이 있던 이 지역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제한돼 동백나무뿐 아니라 수령이 100년 가까이 된 나무가 많습니다. 부산 지역의 이런 숲은 국수봉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솔개와 같은 희귀 조류까지. 가덕도는 오랜 세월 이런 동식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국책사업이니까 또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또 하나 없앤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낙동강하고 철새도래지입니다. 가덕도가 왜 중요하냐면 가덕도 그 자체만으로도 생태적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인 곳이고 또 더불어서 낙동강하고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곳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낙동강하고 철새도래지인데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섬이 가덕도입니다. 제일 꼭대기가 연대봉이고요. 그 두 번째 높은 이 왼쪽에 있는 그 산이 국수봉이에요. 그 백년수 동백군락지가 있고 서사나무 군락지가 있는 곳입니다. 산을 다 잘라서 폭파해서 산을 폭파해가지고 이 앞쪽으로 낙동강 하구 쪽으로 매립해서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고 철새도래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연대봉과 국수봉 사이에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 있지. 그쪽에서부터 이곳이 이제 보이는 이곳이 다 문화재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철새도래지입니다. 이곳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조류 충돌 확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김해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도 최소 김해공항보다 2배도 높다고 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조사했을 때 최대 353배. 그런데 이게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더 높은 조류 충돌 확률이 높다는. 뭐에 350? 무안공항에. 지난 2002년 4월 경남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국 국제항공공사 소속 여객기가 인근 돛대산에 추락했습니다. 돛대산 사고로 해서 참사가 일어나고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안전한 공항을 건설해야겠다. 김해공항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 공약을 걸었어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근데 그때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밀양 39.9, 가덕도 38.3이며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 조건으로 인한 환경 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무산되는 듯 하다가 또 박근혜 정부 때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신공항이 건설 공약이 일어났죠. 근데 동남권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경북,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5개 지자체가 모여서 그러면 밀양, 가덕도, 김해 세 곳에서 도대체 어떤 곳이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가장 좋은 것인가 라고 하면서 파리 엔지니어링을 초빙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었던 거죠. 가덕도가 제일 하위였고 그다음 밀양, 그다음에 김해 확장이 가장 안전하고 돈도 적게 들고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공항으로 결정을 났었죠. 그래서 가덕도는 이제 무산되었던 거죠. 공약을 했어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민주당의 그 힘이 저하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그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부산 시민의 그 힘을 얻고자 K지역 여당 의원들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서 김해공항 확장을 철회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자면서 대대적인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800만의 염원이다. 특히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을 검증하라고 지시해서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김해공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10개월 후에 발표를 하기를 김해공항은 문제가 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우는 특별법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40일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정부 강요도 부산에 총출동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 지도선에 올라 가덕도를 둘러보며 신공항 추진 상황도 보고받았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우리 부산을 살리는 길이라는 식으로 언론을 대동을 해서 부산 시민을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가덕도 신공항으로서 몰고 간 거죠.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앞당겨서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공법과 공항 배치까지 바꿨는데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당초 계획인 2035년 6월에서 5년 이상 앞당긴 겁니다. 부산시가 요구해온 2030년 부산 엑스포 일정에 맞춰 공항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3월에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해 11월인가 엑스포 유치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안 됐잖아요. 무산되었잖아요. 엑스포 유치 무산되고 그해 12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간다. 근데 부지 조성 공사를 하려고 하면 부지 조성 공사를 할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 업체를 작년에 4번의 유찰이 일어나고 결국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현대건설이 지난 연말을 기해서 6개월간 조사를 한 결과 너무나 연약 기간이 깊고 최소 108개월 그리고 이거 추가되는 비용으로 1조를 더 공사 늘리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증액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5월 30일 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왔었거든요. 대통령이 6월 5일 날 그 취임 다음 날이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 현대건설이 수의 계약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게 예견된 중대재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와 정면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백지화 촉구를 위해서 그것을 결단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6월 26일 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지 들려가는 거 그 영상 보셨어요? 그날 사지 들려가고 길 건너서 이제 문구류를 사러 이렇게 갔는데 문구류를 사고 나오는데 영어원 같은 사람들이 2인 1조 같이 이렇게 서가 있어서 설마 이러면서 봤는데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대통령이 이 건물에서 밥 먹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도저히 밖에서 못 기다려가지고 그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나도 밥 먹겠다 이러면서 들어갔었는데 경호원이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주인을 안내시키더라고요. 그래 주인 보고 주인한테 근데 혼자니까 2인분부터 시작을 한대요.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쪽 각도로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주인은 여기 있으세요. 바로 이렇게 돌아서 대통령님 저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해서 며칠 전에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앞에서 티켓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이 딱 잡아.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괜찮다면서 이렇게 해서 그분은 대통령은 옷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식사를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그랬죠. 대통령님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셨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은 그와 전 배치되는 일이지 않느냐 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포기한 건 안전사의 그 본질을 찾아야 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바람에 밖으로 나오니까 많은 분이 있어서 이제 비서님이 명함을 주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자. 대통령님을 만났죠. 식당에서 우연찮게 국가의 존재 이유는 당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이와 정면 배치되는 일인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우선순위로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채택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며 저희가 정말 한 발 물러나서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라도 이 의혹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정말 한 발 물러나서 국정과제에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검토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그것은 묵살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고 왜 우리가 그 낙동강 보존 운동을 하던 단체에 제가 일을 한 10년 가량 했었는데 그때 낙동강 하구를 알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4대강 반대 활동들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낙동강 하구를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가덕도까지 제가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10몇 년 전에 가덕도에는 그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때 첫 번째 만났던 가덕도가 배를 타고 오면서 연안 절벽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부산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엄청난 생태적인 가치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마을에 외양배 마을을 저 산 너머에서 제가 넘어왔는데 이 마을을 첫날 접했을 때 너무나 따뜻한 곳이었어요. 너무 평화롭고 이런 곳이 우리 부산에 있나 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후로 매년 오는데 어느 날 제가 그리고 이제 그 단체에서 그만두고 에너지 정의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덕도 이야기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야기가 막 나오고 2019년도부터죠. 2019년부터 계속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고 가덕도와 부산의 살길이라는 프랜카드 막 접히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덕도는 낙동강이잖아. 낙동강 하구잖아.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잖아. 어떻게 이곳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이 이제 보수 정치권에 있다가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시민사회도 다들 이제 민주당의 힘을 받고 서로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소멸 지역이잖아요. 부산이 소멸 지역이라고 보니까 진짜 김해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부산이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착각 속에 갇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도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계속해서 조직을 하려고 했지만 부산 시민사회 조직의 힘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거 그러면 전국 단위의 힘을 받자 해서 가덕도 신공항 전국 단위의 연대체예요. 한 80개 여개의 시민 연대로서 발족을 해서 3월에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저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운동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2035년 개항을 6년이나 앞당겨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엑스포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국토부는 얘기를 했어요. 특별법이 있는 날 예정도력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덕도 신공항 그 악법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하고 있어요. 새만금처럼. 그래서 11월 19일 4차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특별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법 폐지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 법률을 반드시 폐지하기 위한 저희가 서명운동으로 곧 돌입할 예정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헌법 소원도 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확산 운동으로 이어가서 이런 국가의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저희는 끝까지 싸움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덕도의 이 아름다움과 평화로움과 생태적인 가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와서 직접 이 현장을 보신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 가덕도를 공항으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라는 게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주 소박한 마을인데 1904년대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군사 지역으로
되었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분들은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45년이 되면서 다시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분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해군이 이것을 점령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1970년대 당시에 가덕도 주민들 대상으로 여기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해군의 땅이다 보니까 땅의 권리는 없고요. 지상권의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 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 장사하면서 부자가 되는데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개발 사업, 국책 사업의 현실인 것 같아요. 무슨 수술했어요? 내 수술 감염을 싸냈네요. 어머니 여기 몇 살에 오실 때 여기 사셨다고 하셨어요? 여기로. 이 집에 19살에 19살에 와서 23살에 내가 혼자 돼서. 그걸 내가 이 집에 평생 살고 있다. 내가 딱 90이거든. 대통령은 다 도둑놈들아 이거. 누가 도둑놈이라고요? 대통령도 대통령. 아. 나는 이 공항 안 잡았어. 나는 죽은 영장이 이 집에서 나갔으면 나가지. 내 역사가 깊은 집인데 살아서 내가 못 나가겠어. 어디 가면 이래 좋은 데 살게요. 안 그래서 공기 좋지. 이제 세상이 좋아가 돈만 있으면 옷 물리면 차 따가고 치고 가지. 그렇고 내가 역사가 깊은 집에 일을 하니까니 나가기 싫어. 내가 소딴 단계 딴 데 안 들어봤는데 나라고 90살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서방을 못 잊어서 못 가겠어요.